안녕하십니까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. 10월 26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. 상승폭으로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은 3대 지수 중에서 제일 작았지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. 어제 시장 장중 차트 보시면은요. 초반에는 좀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초반에 약했던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.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성 종목의 거의 3분의 1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. 이 경계감이 있었고요.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감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으로 끝났거든요. 그만큼 좀 경계감이 있었다.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.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스냅 실적 발표한 거 말씀드렸는데요. 이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, 보안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광고 매출이 좀 적게 나올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플랫폼 업체들이 초반에 약세를 보였었던 게 이 장 초반 약세의 원인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전체가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장 중후반에 반등했었던 이유는 일단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. 두 번째로는 시장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던 거 역시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장주 기업들의 개별 주가 요인, 개별적인 요인들이 전체적인 나스닥 강세로 이어지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.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시장 이슈로 볼만한 거는 리라와 약세가 달러와 대비로 사상 최대까지 갔습니다. 그만큼 그 리라와 환율이 달러와 대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의미인데요. 터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리라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반정부 인사를 이렇게 구속을 이렇게 수감시킨 거를 해제해라, 석방하라라는 이제 그 선진국들의 서방 국가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터키에서 오히려 이 서방 국가들의 대사들을 내쫓아버리겠다라고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리라화는 약세로 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몇 년 전에 터키 이렇게 문제 생기면서 리라와 약세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좀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리라화가 약세로 갔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좀 체크할 만한 이슈일 것 같아요. 업종별로 들어가면은요. 어제 많이 오른 업종 보면은 경기 소비재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에너지와 소재 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. 업종으로만 보면은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. 경기 소비재에 포함되는 테슬라,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어제 S&P 500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한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. 일단 지난주에 판매량이 잘 나왔다,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1,2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. 이 정도면은 이 증권사 목표 주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수준입니다.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량 긍정적이라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를 했고요. 여기에 추가적으로 허치글로벌이라고 이 렌터카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10만 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. 이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어제 10% 이상 상승했습니다. 주가가 처음으로 1,000불을 넘어갔어요.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익률 자체도 높았기 때문에 S&P 500 수익률 1위였다.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모더나였습니다. 아까 나스닥에 있는 성장주 기업들이 개별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6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긍정적이었다. 항체 형성이 강력한 항체 면역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당연히 FDA라든지 유럽의학청에 사용 신청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모더나 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어제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S&P 500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볼이라는 회사고요. 여기는 캔이라든지
통조림용 캔이라든지 음료수 캔이라든지 뭐 유리병 이런 포장재 만드는 회사입니다. 여기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요.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킴벌리 클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킴벌리 클럭은 뭐 회사 이름보다는 뭐 크리넥스 화장지라든지 뭐 팸퍼스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더 유명한 회사일 거예요. 팸퍼스가 아니라 하기스네요. 하기스 기적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킴벌리 클락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. 볼과 킴벌리 클락의 하락의 공통점은 이 비용 우려입니다. 뭐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둘 다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. 실적을 발표한 킴벌리 클락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원자재 가격 이렇게 상승이 반영되면서 이익률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낮게 발표를 했죠. 그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기업들 비용의 우려로 좀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원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지 않은 데가 있었는데 뭐 시멘트 쪽 만드는 뭐 마틴 마레티라든지 뭐 벌칸 메테리얼이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누코라고 철강 업체도 괜찮아가지고 사실 저는 어제 뭐 인프라나 건설 쪽에 무슨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뉴스 찾아보니까 사실은 없더라고요. 어쨌든 이 원자재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좀 그 특징적이었고요.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 우려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예상보다 매출액은 안 나오고 순이익은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광고 매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평가에 주가는 시간에 거래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뭐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제 뉴욕 증시 상황이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날씨는 뭐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괜찮은데 미세먼지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네요. 저 목도 당연히 같이 안 좋아지고 있고 다들 좀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유의하는 특히 호흡기 질환 저처럼 기관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는 하루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